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 3부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요. 우선 이 하나뿐인 내 사랑 KBS 인간극장의 보라색 아이템들, 또 아리스트라 담요로 만든 쿠션,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중간에 보물찾기처럼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? 이번에는 이제 보라색 발 마사기 딱 나왔고요. 또 어머님의 보라색 가방, 보라색 옷,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,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. 자,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드라마로 말하면 조연이나 엑스트라고요. 바로 아리스가 주인공이라는 것. 그게 중요하죠. 그래서 그 마음이 보라색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따님과 어머님과 따님의 이 모녀 두 분이 아리스라는 거. 그래서 아리스가 주인공인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전 방송 리뷰에서 이 남편은, 사고를 당한 남편은 사고를 만나서 지금 어려움에 공경에 빠져 있는 가수, 그리고 이 아내와 어머니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잖아요. 또 유쾌하고 쾌활하게, 다정다감하게, 따뜻하게, 또 힘들지만 이렇게 해나가죠. 마치 그래서 이 아내와 어머니는 또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이 가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돕고 아끼고 응원하는 이런 팬과 똑같이 닮아있다라고 제가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변호사까지 딱 등장해서, 야, 어떻게 오늘 3분 이렇게 맞나 싶었습니다. 그 변호사, 일단 이제 산재 사고고,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여서 보통 이제 이 사건을 맡기를 다 끌어 해서 한 10군데 돌아다녔는데, 지금 현재 이 변호사님이 말하자면 맡아 주신 거죠. 그래서, 좋은 변호사를 정말 만나서 또 항소시민 2심도 아주 정말 최고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. 자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4가지 요한나 씨와 성민 씨의 이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도 되면서 또 가수와 팬의 이야기도 되는, 그래서 서로 이제 오버랩되고 딱 중첩되는 중의적인 의미로서의 4가지 어록, 이 4가지 말을 리뷰로 해드릴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. 우선 이제 제가 이 3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은은한 감동이 있으면서, 찡한 감동이 있으면서, 또 어느 한 부분에는 가슴이 좀 울컥하고 감정이 또 막 폭발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요한나 씨의 이야기입니다. 사실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, 흔히 할 수 있죠. 근데 이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, 이 말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죠. 쉽게 말하면 뭐 행복할 때, 잘해줄 때, 아무 문제 없을 때, 또 남편이나 남자가 아주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나갈 때, 뭐 이럴 때에는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, 이런 말을 누가 못할까요? 그런데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, 또 5년 지나오면서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케어하고 간호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직장 생활하고, 또 장모님이 집에서 이제 이 아내가 직장 있는 동안 도와주고, 그런데 어쨌든 몸이 아직도 이제 완쾌가 당연히 안 돼서 밤에 배변 활동도 잘 안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이 샤워를 시키고, 낮에 뭐 이런 일들이, 또 빨래 많고,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. 어휴, 참. 또 조금 올라오려 그래서 자주 좀 해야 되겠어요.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, 이 말을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, 이제 칭찬은 못해도 칭찬을 안 하는, 뭐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삶이죠. 또 반대로 뭐 내가 비난하고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짜증을 잔뜩 쏟아내지는 않아도 또 좋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인성인데,
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. 이 말, 사실 이 말은요, 쉬운 것 같지만 천금의 무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요한나 씨의 이 말을 1번으로 꼽았고요. 그것은 제가 이제 이 성민 씨와 요한나 씨의 이 관계는 가수와 팬의 은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수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고, 지금 가수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제가 가수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. 이것이 진짜 팬심이고, 이건 이제 팬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오히려 더 깊게 이건 사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아무 사고 없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5월 사고 전으로 딱 돌이켜가지고 그때 제가 가수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. 이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요. 그때의 그 말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,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수를 보면서 여전히 제가 가수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습니다라는 이 요한나 씨의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팬의 참된 마음, 진심,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은유화된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어록은 뭘까요? 요한나라는 햇살 같은 온기 덕분이었다 라는 이 나레이션에서 따왔습니다. 요한나라는 햇살 같은 온기 덕분이었다. 이 햇살 같은 온기, 정말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고 은은한 이런 표현인데요. 요한나 씨 보니까 이제 물론 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남몰래 많이 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남몰은 이 눈물과 울음 없이는 사실 햇살 같은 온기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죠. 하늘에 먹구름과 천둥이 있어야 햇살이 온기가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지, 하늘에 먹구름, 천둥, 번개 이런 거 비바람 전혀 없이 해만 계속 떠 있으면 저 해가 고마운지 모르죠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나 씨가 정말 남편 성민 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힘들어하고 울었을 것이며 또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있었을까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 같은 온기, 즉 요한나 이퀄 햇살 같은 온기, 이퀄은 영어니까 요한나는 햇살 같은 온기다라는 이런 등식이 이제 형성되잖아요. 그래서 마치 이건 똑같습니다. 바로 요한나라는 분이 이제 이 팬의 은유화된 것이니까, 바로 가수의 팬이라면 햇살 같은 온기가 있어야 되고, 햇살 같은 온기가 당연히 있고, 그리고 그 햇살 같은 온기 덕분에 가수가 잘 이렇게 해결되어 가고, 햇살 같은 팬들의 온기 덕분에 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요한나 씨가 정선미 씨, 이 성민 씨를 향해서 보여주는 이런 풍경이 마치 가수의 노래 중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처럼, 그래서 풍경에 햇살 같은 온기가 딱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요한나 씨는 성민 씨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제 다시 이전의 풍경,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만드는 그 햇살. 그래서 팬들도 가수의 모든 풍경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, 또 그런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팬들이 햇살 같은 온기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어록 또는 명언은요, 요한나 씨가 직장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요.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라는 겁니다. 처음에 이제 이 사무소에 이렇게 이제 취직했을 때 한 3개월은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뭘 할 줄 모르고 또 사무실에도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 몰라서 이제 3개월을 일단 잘 버텼는데, 그것도 이제 요한나 씨의 실력 같아요. 왜냐하면 처음에
뭐 3개월 아니라 한 달쯤 돼서 내가 이 할 일도 모르고 저쪽에서 시키려고 그러면 저 그만두겠습니다.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한 달이 아니라 한 열흘 동안만 그렇게 돼도 못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요한나 씨는 무려 3개월을 버텨내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무실의 맞춤형 일꾼으로 또 인재로 이렇게 이제 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마치 이제 팬의 과정도 똑같죠. 처음에 하면 이제 모르잖아요. 뭘 해야 될지,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될지, 또 이전에 응원하고 이전에 사랑하던 그런 방식은 내가 해보니까 또 안 맞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한 이 가수를 향한 사랑인데 이제 그 기간이 딱 지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멜론 스밍 4억이 아닌 40억 돌파, 내년에는 50억 돌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한터 스타 차트의 폭풍 1위 독보적 압도적 질주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필요로 하는 곳에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의 요한나 씨의 이 마음과 자세와 말일처럼 우리 팬들도 그렇다. 그래서 요한나 씨가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라는 이 말처럼 우리도 팬으로서 가수가 필요한 곳에 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. 마지막 네 번째, 이거 정말 짠하면서 뭉클한 내용이었는데요. 성민 씨는 가끔 요한나 씨를 엄마라 부른다 라는 내용입니다. 이제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이제 지금 없잖아요. 이렇게 짧게 이 부분이 없는데 이제 엄마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언제 자라요?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너무 또 이제 울컥하고 이제 많이 그랬거든요. 그런 내용 속에서 성민 씨는 가끔 요한나 씨를 엄마라 부른다라는 이 말,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가수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. 또 아들이 둘 있는 이 어머님은 팬분은 가수를 향해서 김호중 가수를 향해서 내 셋째 아들이다. 이런 식으로 막내 아들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마치 팬으로서 살아가지만 엄마의 마음 또는 여기에 또 말하자면 한별이의 할머니가 등장하니까 또 할머니의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, 성민 씨를 향한 요한나 씨의 따뜻하고 훈훈하고 지극정성에 또 아주 쾌활하고 유쾌하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, 그러면서 조연으로서 또 그 어머니가 딱 등장하고 엑스트라는 아니죠. 단역으로 한별이까지 등장하는 하나뿐인 내 사랑. 아내는 팬이요, 남편은 가수로 이 은유로 읽을 수 있는 정말 명작이었던 KBS 인간극장 하나뿐인 내 사랑 3부 리뷰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